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4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금융경제 이슈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죠. 지금 2개월 연속 1%대로 반등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가도 좀 반등하고요. 또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심리 지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 제조업, BSI 지수도 있고, 또는 경제 심리 지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가계와 기업,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시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2포인트 올랐고, 제조업 BSI 지수가 무려 5포인트가 올랐고요. 또, 거시지표죠. 경제심리지수, 즉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이 얼마냐 했을 때 91인데 그 전달은 89였거든요. 저희 큰 틀에서 지수가 좀 반등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우리 경제에 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지표 쪽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1% 턱걸이지만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심리지수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고, 무역 수지는 무려 50개월째 계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즉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즉 15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썩 유쾌한 무역수지 흑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소비자 물가가 1%로 반등을 한 부분이 왜 반가우냐 하면, 사실 물가와 금리는 쌍둥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주식 전문가 얘기를 빌어서 본다면,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주인의 몸통이 경기라는 거고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저도 이렇게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와 금리가 주인과 강아지로 보겠습니다. 물가가 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는 항상 희소성이 있고 금리는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자율 제도가 있는 한은 금융자산은 늘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로금리는 특수한 사회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는 같은 양의 1억 원이라는 부동산이 있고 물가와 관련된 거니까 1억 원이라는 정기예금이 있다 보겠습니다. 가령 금리가 2%로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연봉리로 봤을 때 내년에는 1억 200만 원, 후년에는 1억 200만 원에 대한 2%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100년쯤 보겠습니다. 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죠. 수억 원 이상 되겠죠. 10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랬을 때 같은 100년 전에 부동산은 1억이었는데 여전히 1억이 아니겠죠. 이자율 증가한 만큼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땐 이제 만약에 10억이 됐다, 금융자산이 부동산 10억이나 그 이상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1.5%에서 2% 사이거든요. 정기예금 금리가. 그런데 비해서 물가는 0%대, 즉 1% 미만으로 계속 2015년도로 갔었고 2016년도 들어와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물가가 은행 금리 수준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직장인들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제품도 올라갈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거죠. 미래에 물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먼저 물건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도 사실은 물가를 반영하는 성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선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주가지수는요, 제가 관찰하고 있는 6가지, 즉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과 홍콩 항생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중국은 항상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폭등 폭락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당연스럽게도 지난달은 이렇게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이 좀 어떤 주식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금리 쪽입니다.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표 금리죠. 즉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라는 부분은 은행 정기예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웬만한 VIP 분들이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실물에 투자할 때의 어떤 준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시즌에는 이제 뭐 주식을 좀 덜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익성 부동산을 좀 비중을 줄이는 이런 일을 하고요. 반면에 이런 국고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시즌에는 소위 꼬마 빌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억짜리를 사서 이게 40억, 50억 되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최근 3년, 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시즌을 보게 되면 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두세 배 정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수익성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을. 그 부분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기대 부분이. 그래서 어떤 꼬마 빌딩 같은 그런 수익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과 상호주축은행의 최고금리가 수개월째 변동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더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랬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최고금리를 좀 올린다고 해서 예금에 많이 몰리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는 대출 금리의 지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고객님이라든가 우리 이제 그 금융 상담 전문가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CD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에 어떤 가계담보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기준이 됐던 건데 금리수 높죠. 그래서 CD 금리 대출은 사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이 이제 코픽스 금리인데 시중은행 9개 은행들이 평균 조달 금리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 기준이 있고 신규 취급액이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이 더 낮죠. 그래서 CD 금리, 코픽스 잔액 금리,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금리 했을 때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를 프라임 레이트 기준 금리를 해주고 거기다가 각 소비자들 이제 대출을 받을 분들의 개인 신용이라든가 거래 기여도에 따라 갖고 가산 금리를 올립니다. 그랬을 때 보통 보면 최우량 고객들은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2%대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역대 최저로 낮은 상태가 있죠. 따라서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시즌, 이럴 때는 어떤 기존에 있는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것들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카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같이 이렇게 좀 고금리 이런 그 악성부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혹시 이제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주택 담보대출로 갈아타기 하고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즉, 미국의 달러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나서 세계의 많은 달러 자금들이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미국 혼자 살 수 없다.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일본도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사실상 세계의 4분의 1의 어떤 그런 사이즈, 경제 규모를 하실 때 그 4분의 1 사이즈의 경제에 관련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바꾸고 있는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 금리 인상폭이 예전보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고 그리고 길게 천천히 간다라는 시그널을 다시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달러 유출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화 값이 상승하는, 즉 환율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량 부분은요, M2 총통화죠. M2 증가율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중에 자금은 풍부하게 있는데 잘 돌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죠. 사실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재투자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우리가 좋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 혜택금은 강보합이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과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원전해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금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상대편에 있는 거죠. 항상 달러 표시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 원유고요. 그리고 금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입니다. 그랬을 때 달러 가치가 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조재 가치가 올라가서 또 물론 이 원유는
뭐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뭐 미국의 셰일 뭐 어떤 업체와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 부분입니다. 한동안 계속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 전세 가격 지수가 상승하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수년 동안 말이죠. 근데 지금 제로가 됐습니다. 상승률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승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가격 지수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역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전세 가격 지수는 증가율이 더 높았었는데 두 가지 다 조금씩 하락했다는 거죠. 전달에 비해서. 즉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가 주택 전세 가격의 증가율이 지금 멈춰 있다 이렇게 표현이 맞습니다. 가격이 멈췄다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 가지고 어떤 그런 비로얄층에 있는 아파트보다 로얄층의 로얄층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더 올라가는 더 역전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이번 달은 그 물가가 다시 조금 1%로 올라가서 좀 우리 금리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지수, 우리 뭐 다른 범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아마 소비 심리라든가 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좀 완화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제조업 BSI 지수라든가 또는 경제 심리지수가 다 일정 폭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자산관리에 성공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